자, 내년 총선까지는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겠죠? 아니요. 확답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터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터질 것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도 가계부채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방면에서 다중채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 가계, 그 다음에 뭐 주담대 차주들, 그 다음에 청년층 생활비 때문에 늘어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처럼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체율의 핵심이 되는 건 자영업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연체율에 안 넣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연체를 왜 계속 연장을 하느냐? 어쨌든 간에 이게 데이터로 드러나게 되면요, 은행권의 위기라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지금 핵심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거는 가계부채, 그 다음에 부동산 PF인데 부동산 PF도 5월에서 12월로 또 연장을 했어요. 왜 연장을 했겠어요? 5월에 데이터가 나오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은행권 지금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권 신뢰도가 잘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은행권 신뢰도가 안 나오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마 또 미룰 겁니다. 6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맞추는 거 나오는데 그것도 또 미룰 거예요. 거기다가 미루는 것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핵심은 가계부채가 터지는데, 특히 터지는 것이 위험한 가계부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DSR을 완화를 못하니까 이거를 완화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낸 거고,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안심전환대출을 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해도 안 통하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냈어요. 더 기준을 낮춰서.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을 못 받던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했고, 그래서 2월, 3월, 4월 봤을 때 기본적으로요, 그 1월 30일에 시작했으니까 2월에 보는 게 맞겠죠? 2월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때 44% 쓰고요, 요때 21% 썼어요. 4월 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죠. 요때 요 44% 왜 21%냐? 요때 왜 이렇게 오픈런이 몰렸느냐? 당연히 대환대출이 요때 다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터질 사람들 또 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 웬만한 위기들은 다 뒤로 미루고 있다. 최근에 잠깐만요, 요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기사도 있어요. 윤 정부의 온실가스 목은 왜 33%인가요? 그래서 탄소 중립 계획서. 자, 지금 탄소 중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요, 일괄 분배.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은 요때 4년, 요때 4년, 21대 4년. 근데 여기서 33%라니까 66%를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다. 그러면요, 탄소 감축을 덜 하면 뭐가 유리해요? 에너지를 싸게 쓸 수가 있죠. 에너지를 싸게 쓸 수가 있고 탄소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하니까 지금 당장은 기업들 입장에서 좋죠. 근데 조삼모사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탄소 감축을 막 하면은 터질 곳들이 더 많죠. 가뜩이나 좀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다음 정부 때는요, 그러면 탄소 감축을 2배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미루기 때문에요, 총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런은 이야기가 다르다. 왜냐면요,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이 도망가는 게 뱅크런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으세요. 1금융권까지는 위기가 크진 않아요. 은행에서 대량의 자금 인출 사태. 그럼 대량의 자금 인출이 일어나는데 요게 굉장히 삽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이번에 거의 한 48시간 만에 일어났었죠. 실리콘 밸리 뱅크. 근데 우리 그 창룡이 형님이 뱅크런 100배는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빠르냐? 자, 한국에는 디지털 뱅킹이 젊은 층에 잘 보급된 만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보다 예금 인출 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다. 왜? 우리나라 스마트폰 속도 장난 아니잖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가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서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서둘러서 하는 것들은 가보면 다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항공기가 지연돼가지고 하루 있다 출발한다고 하는데 여권들 돌려받는 것도 막 한국인들 우르르 가가지고 한국 거는 제가 줄게요. 뭐 저기 이름 뭐 후님, 스투키님, 배부리님, 바다님 뭐 이러면서 딱밤님 막 이러면서 나눠주는 거 하고 가서 보니까 좋은 자리 다 차지해서 우르르 가서 자고 있고 아침 가서 딱 일어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맥모닝 먹고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빨리빨리 민족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대처가 나오기도 전에 뱅크런이 터질 수도 있죠. 다만 근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1금융권과 2금융권 그리고 요 사이에 인터넷 뱅킹이 있죠. 그랬을 때 1금융권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리콘밸리 은행 왜 무너졌어요? 투자를 해서 미국 채권이나 안전자산을 투자를 했지만요. 우리나라 1금융권은 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1금융권은 투자를 안 하고요. 90% 이상을 예대금리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터질 만한 요소가 크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 대출이 많고 간편한 만큼요 위험 대출이 많아서 연체율도 높고 금리도 높아요. 그래서 1금융권도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고 자영업부분을 숨기고 있긴 하지만요 인터넷 뱅킹은 1금융권보다 훨씬 더 심하다. 뭐 3배 나오는 것도 있다. 1금융권의 연체율이. 그 다음에 2금융권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PF죠. 부동산 PF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뱅크런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손실이 엄청나다라기보다 뭐예요? 손실이 터졌을 때 이게 크기가 있고 요 크기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이 손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면은 이게 입소문으로 돌아서 심리를 자극하는 거.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뱅크런이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 1금융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2금융권에서 어디서 PF가 한 군데가 터졌다 그러면은 바로 심리 확 하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우르르 인출하는 건데 요거는 아예 터지기 전에 대비하면 모를까 터지고 난 뒤에서는 아무리 뭐 연장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막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전액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것 역시도 쉽지가 않고 왜냐면은 저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어요. 주 예금자가 어디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안전하죠. 거기랑은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어디다 끌어다 쓰느냐 대부분은 기업 예금도 있지만 2금융권 같은 경우는 개인 예금도 굉장히 많죠. 특히 개인 예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높여놨고 예금 금리를 그런 것처럼 피해가 다방면으로 번질 수 있고 요거를 다 보상해주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장을 안 해주면 거기가 무너지니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터지게 되면은 약한 곳부터 터질 것이다. 다만 1금융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1금융권에서 2금융권을 지원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1금융권에서도 손실을 어느 정도 보겠죠. 근데 2금융권이 너무 연쇄 붕괴가 심해서 이게 1금융까지 번질 수는 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번질 수는 있다는 거죠. 요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총선 때까지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느냐 뱅크런은 막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억제를 할 수는 있겠죠. 안 터지도록 억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체율 같은 것들 지금 계속 연장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요 뱅크런을 안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 연체율을 지금 바로 집어넣는다 하면요 이거 데이터 나오면은 뱅크런 터질 만한 은행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하겠는데
우리나라 뱅크런이 터진다면 굉장히 순식간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 과거에 그렇게 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